오. 오, 5개가 아니네. 몇 개야?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갤럭시 S26 언팩을 참여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갤럭시가 나오지만 올해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성능이 좋아지고 카메라가 좋아진 새 스마트폰을 보러 왔다는 느낌보다는 삼성이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앞으로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전환점을 처음으로 본 기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 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딱 3가지 키워드와 거기에 맞는 기능을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로 하드웨어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최초로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개. 두 번째로 그동안 극찬받은 AI 사진 편집 기능을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프롬프트 기반 AI 사진 편집. 마지막으로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에이전틱 AI를 갤럭시가 어떻게 품으려고 하는지 크게 이 3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라인업 구성 트렌드는 하드웨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엔트리 프리미엄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옵션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26 울트라는 완전히 사정이 다릅니다. 카메라 센서와 충전 속도와 같은 점진적으로 개선된 스펙도 큰 몫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울트라를 완전히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출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데모를 먼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원래 디스플레이는 시야각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각도를 기울여도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을 켜고 나면 각도가 30도만 지나가도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40도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계속 해보는데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 기능은 신기한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걸 얼마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잠금 화면에서 패턴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고 또 앱별로 어떤 앱이든지 이 앱을 실행할 때는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알림이 올 때 내가 설정을 해뒀다면 다른 화면은 똑같은데 알림창만 옆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 영역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연을 위해서 제가 이리저리 설정을 바꿔봤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한 번만 설정을 하고 나면 사용하는 내내 이 프라이버시 기능은 알아서 작동하고 정면에서 폰을 쓰는 우리는 알아차리기도 힘들 정도예요. 뛰어난 하드웨어 기능을 실사용 시나리오까지 잘 가지고 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라이버시 필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기능은 가로 방향, 그러니까 패닝 쪽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방향, 틸팅 방향으로도 프라이버시 기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이버시 필름은 붙이는 순간부터 내가 정면에서 보더라도 화질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능은 활성화와 비활성화 상태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설사 활성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밝기 저하를 제외하고는 색 틀어짐이나 모아레 현상 등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기능만으로도 올해 울트라를 충분히 구입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롬프트 기반의 AI 사진 편집 기능입니다. 기능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얀색 배경에서 셀카를 찍고 삼성 기본 갤러리 앱에서 프롬프트를 바로 입력합니다. 기존처럼 다른 앱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 갤러리에서 바로 된다는 점도 접근성 측면에서 완전히 개선된 경험을 보여주죠. 샌프란시스코니까 금문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고 또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밤 사진으로 바꿔달라고도 해보고 또 조금 재밌게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서 실사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편집 과정을 내가 메뉴를 배우고 기능을 찾아서 써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듯이 프롬프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진 편집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갤럭시 AI 지우개나 AI 생성 기능에 놀라고 극찬한 건 맞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경험을 위한 AI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신나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걸 얼마나 자주 쓸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걸 필요한 순간에 매번 사용하고 계실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고 인물을 더 밝혀달라고 한다거나 생일 케이크를 인증샷도 안 남기고 한 조각 먹어버렸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원래 케이크로 돌려놓기도 하고, 이런 기능은 한번 경험하고 마는 경험용 AI가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사용하는 일상적 AI 기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 하려면 제미나이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기본 갤러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부터 갤럭시 유저들이 촬영하는 사진은 모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가장 중요하고 또 재밌기도 한 담론인 에이젠틱 AI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에이젠틱 AI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장소로 쪽갈비집을 예약해달라고 하는 명령어 하나에 스스로 브라우저 통제권을 갖고 네이버에서 맛집을 찾고 예약까지 스스로 마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앱을 열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명령을 내리면 AI가 스마트폰 통제권을 갖고 직접 앱을 실행하고 선택해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우버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우버를 실행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알아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완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요. 물론 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작업을 뺏어서 내가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버로 한정되어 있는 이 시연 자체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이젠틱 AI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통제권을 갖고 우리 요청에 따라서 알아서 앱을 실행하고 입력하고 원하는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만큼,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내 모든 데이터를 AI가 읽고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삼성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버앱 한정으로 청사진에 가까운 에이젠틱 AI 맛보기 정도만 볼 수 있었지만 적어도 갤럭시가 앞으로 에이젠틱 AI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에이젠틱 AI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당면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은 지금 AI에 있어서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다음 아이폰에서 에이젠틱 AI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두 대표 제조사가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사이즈가 커지고 두께가 줄어들고 성능이 몇 % 빨라지고 이런 걸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폰입니다. 올해 울트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전히 다른 급의 하드웨어와 AI 사용성을 탑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로 압도적인 하드웨어 우위를 증명하고 프롬프트 AI 사진 편집으로 일상 속 필수 기능으로 AI를 끌어들였죠. 또 에이젠틱 AI를 통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격마저도 지금 부품값을 생각하면
10% 내외 상승한 게 오히려 동결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올해 폰을 바꾸려고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존버가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딱히 교체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세 가지 기능에 관심이 있다면 참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제가 다음 리뷰로 미루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d that. 와. 네. Move them around, save it as a PDF into one file right on your phone. You can see where it is, and there you go. 아, 이렇게.